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면서 어린이집 폐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한데 산청군의 경우 올해 2곳이 문을 닫으면서 유아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사천 에어쇼. 시는 관광형 축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주항공 방위산업 축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날짜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윙스타워 일대 주차나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폭염 예방대책 등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주시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16일 개회한 진주시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의경 경제동맹부와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연대가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선결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보다 앞서 다방면의 의견을 모으는 수기 과정과 공감대 형성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손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거주민의 시선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과정과 결과물들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면서 어린이집 폐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중심으로 그 정도가 심한데요. 산청군의 경우도 올해 2곳이 문을 닫으면서 유아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 전 개원한 산청군 생추면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입구는 굳게 잠겨 있고 건물의 불은 모두 꺼져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원 아동이 크게 줄어 운영비 적자 문제를 겪다 지난 2월 말 폐원한 겁니다. 이 어린이집의 정원은 29명, 하지만 올해 입소 희망 아동은 8명에 그쳤습니다. 유아반 1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인데 보육교직원만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신등면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입소 희망 아동이 없어 같은 날 폐원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출생아가 요즘 이제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입소 아동이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제 계속 운영비가 적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님, 그다음에 차량 기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운영이 돼야 돼서. 저출산 문제로 영유아가 줄면서 사라지고 있는 어린이집. 4년 전 출생아 수 100명 선이 무너져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합니다. 올해 2곳이 폐원하며 모두 7곳의 어린이집만 남았는데 경남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7곳도 정원을 다 채운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한다면서도 보육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실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애들이 작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학교 마치고 애들 간에서 공부방이나 아니면 책방이나 이런 거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같은 보육시설의 감소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낳을 수 있는 상황. 특히 산청군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통합 등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볼 부분입니다. 한편 산청군은 차량 운영비 지원, 병설 유치원 편입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경남 하동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7월 하동 지역 민간인 30명이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의 이유로 진주 명성면 용산리와 전남 광양 등에서 집단 살해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에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추모사업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역사기록 반영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 절차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의회가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회 첫날엔 충무공동 윙스타워 일대 주차난 해소와 폭염 예방 대책 등을 주문하는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과 임시회 일정들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6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진주 최대 규모의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607개의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센터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도로가에선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근엔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 16일 열린 진주시 의회에선 진주시가 이 일대의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윙스타워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마련과 출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한 포켓 차로 연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윙스타워의 주변의 농림부지나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향후 윙스타워 일대에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들에서 예상되는 주차 문제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관련 피해 예방을 주문하는 5분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묘영 의원은 엘니뇨 현상 해소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올 여름철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 확대 추진과 인공안개 분사장치 설치, 온열 질환 예방 관련 시책 발굴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의 폭염 일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건설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진주시 의회는 임시회 기간 엿새 동안 시내버스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8개 안건을 다룰 예정.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진주 사천 광역소각장과 부지 선정 관련 논란이 일었던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등에 대한 시정 질문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16일 개회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우선 황진선 의원은 시민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미경 의원은 가자천 일대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 중계 펌프장의 탈취 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우현 의원은 K기업가 정신센터 내 명상실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공예 주간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진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번 공예 주간은 진주공예, 일상의 가치를 드높여온 예술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롯데몰 진주점에서 열리는 공예품 전시회인 공예도시 진주전을 비롯해 명성면과 대평면, 만경동 등 4개 지역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올해 공예 주간은 유네스코 공예 민속 분야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진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 4개의 공예문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올해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는 공군에서 경연제 개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2년 전 행사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공군과 경연제 개최로 전환한 뒤 올해 첫 행사를 맞는 사천 에어쇼. 올해 행사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됩니다.
지난 행사 기간에는 40만 명이 방문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화장실 부족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천 에어쇼 추진위원회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사전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날짜별 예약을 받아 미리 관람객 수를 예측하고 안전과 교통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도입제는 전체 등록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적으로 예약해서 관람객의 밀집도 분산을 유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사전 등록제는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해서 충분한 홍보로 각종 민원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약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이 발걸음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분산합니다. 지난 행사는 일반 산업단지에 주차장이 집중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사천시청과 선진리성, 사천 IC 인근 등 주차장을 5곳으로 분산하고 셔틀버스 200여 대를 운행합니다. 또 다른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임시 화장실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사장 배치는 관람객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규모는 확대됩니다. 비슷한 시기 사천에서 열리던 우주항공 포럼 및 수출 상담회는 행사장 안으로 옮겨 개최됩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에어쇼 겸 방상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처럼 행사를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이 개최하는 사천우주항공 교육축전도 함께 열립니다. 볼거리도 늘립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와 호주 에어쇼팀이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범 기동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은 100여 개로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천 에어쇼 특화 프로그램인 공군 수송기 및 민간 항공기 무료 체험 비행은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0억 원으로 책정됐던 육성 자금 규모를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지원된 6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5월에 200억 원, 8월에 240억 원으로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천시의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접수는 오는 29일부터며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가 성명서를 통해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100주년 기념관을 10년 동안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사업이 5년 이상의 사용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17일 개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의경 경제동맹과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연대가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충분한 소통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교육, 문화의 중심인 수도권. 이미 절반 이상의 대한민국 인구가 몰려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에선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자체가 지역이 어딘가에 귀속이 되거나 편입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타 지역과의 좀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역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선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시도 간 이견으로 좌초됐지만 이후 새 시도는 이를 대신해 경제동맹을 맺고 초광역권 산업 육성과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과 부산은 새로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행정통합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지역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통합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 구상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통합 계획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에서도 광역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부산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특별법 제정,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과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을 행정통합으로 이어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의 생존을 위해 추진되는 광역 울타리. 이를 위한 충분한 수기 과정과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16일 벽수령 대피소 등 고지대에 2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상고대가 피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대는 나무나 풀에 붙은 서리로 5월 중순에 생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양군이 최근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함양군은 함양 곡물 전용 비축시설 유치, 대구 함양 광주 달빛철도 2030년 완공, 남부 목재 자원화센터 조성 사업 등 당선인 공약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전 함양 남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반영과 지방도 1023호선 국지도 승격,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적극 건의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큰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마 말로 표현 못할 뿌듯함과 또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시장과 군수가 아니더라도 내 손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금박이라도 바닥에서 튀어오를 듯한 용치 놀래기. 팔딱팔딱 힘이 넘칠 것 같은 볼락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 위치한 팔포 음식 특화지구 팔포 10년 다리에 그려진 트리가트입니다. 트리가트는 빛의 반사와 원근을 이용해 입체감과 현실감을 살린 미술 기법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 이곳 트리가트는 사천 바다의 어종을 알릴 목적과 관광객들과 낚시객들을 위한 사진 포인트로의 활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치 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곳곳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더더욱 확대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번 밤에 마시 삼아 한번 둘러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화사해지고 주변 주민들이 되게 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계속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같은 그런 사업도 많았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런 아이디어 있는 조형물이 더 많이 생긴다면 지역의 활력을 이곳과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자체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재정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후 타당성과 공공성,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 진행됩니다. 시군 차원을 넘어 도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천시 용현면 주민자치위가 지역 주도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1년엔 마을 인근 무지개 해안도로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엔 도로를 확장하고 조명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해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눈을 더욱더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공모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것 같고 또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의미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행정 곳곳에 반영되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 손길로 내 지역, 내 주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성이 무료 개방됩니다. 이번 무료 개방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기념한 것으로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통영세병관도 같은 기간 무료 개방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에는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을 챙겨주시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청명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하동 11도, 산청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과 광주 1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도 종일 화창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드물, 만조시각은 오후 5시 22분, 간조시각은 밤 11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